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지은은 무릎을 꿇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눈물이 비와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에는 경찰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옥죄었다. 가족의 집, 그곳에서 시작된 악몽이 이제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조차도 이 순간의 절망을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았다. 지은은 29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소아라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있었다. 소아는 그녀의 연인,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2해 전 우연히 만난 회사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눈빛을 알아보았다. 소아의 미소는 봄비처럼 상쾌했고 지은의 손길은 가을잎처럼 부드러웠다. 그들은 한강변의 벤치에서 처음 키스를 나누었고 그 후로 매일 밤처럼 서로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야. 지은아, 소아가 속삭이던 그 말이 이제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전통적인 중산층 가정, 부산에서 올라온 부모님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을 고집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민감한 주부. 오빠 지훈은 성공한 변호사로 가족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지은이 소아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폭발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며 가족의 체면을 생각해라고 애원했다. 오빠는 차갑게 웃으며 내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와는 끝이다라고 선언했다. 그 후로 지은은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대신 소아와의 삶이 그녀를 채웠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고 주말이면 남산타워로 산책을 갔다. 소아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날이면 지은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해해 주실 텐데 지은이 중얼거리면 소아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할아버지는 지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지은아.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은 지은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처럼 남아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 장례식장에서 지은은 오빠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곧 공개될 거야? 기대하지 마. 지훈의 말투는 칼날 같았다. 지은은 그 말을 무시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소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은 씨, 이거 마약이네요.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은의 가방 속에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봉지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녀의 외침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소아가 달려와 안아주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다. 연인분도 조사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서로 끌려간 지은은 홀로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누가 이걸 넣었어요? 가족.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에 오빠의 얼굴이 스쳤다. 지훈은 가족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 할아버지의 유산, 그 오래된 한옥집과 토지. 지은이 그 일부를 받는다면 그의 계획이 틀어질 터였다. 누명. 이건 누명이라고요. 지은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CCTV에도 그녀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아가 면회실로 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지은아, 내가 변호사를 구했어. 버틸 수 있어? 우리는 이겨낼 거야. 소아의 손이 유리창 너머로 지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은 가족의 배신을 직감했다.
오빠가, 어머니가, 왜,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한국의 가족이란 때론 피보다 더 차가운 족쇄였다. 지은은 창밖에 네온 사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구속되었다. 뉴스가 터졌다. 출판사 편집자,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소아의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지은의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문났다. 오빠 지훈은 기자들 앞에서 가족의 비극지라며 눈물을 흘렸다. 제 동생이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는 충격받았어요. 그 연기는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소아는 매일 면회를 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다. 지은아,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변호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던데. 유언장이 곧 공개된대. 소아의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게 나를 구할 수 있을까? 지은의 감방 생활은 지옥이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경험하셨다. 파리에서 만난 그 여자, 그녀는 내 영혼의 반쪽이었어. 성별. 그건 상관없어. 할아버지의 고백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 용기조차 흔들렸다. 가족의 누명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였다.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 소아와의 사랑을 부정하려는. 한 달째 되던 날, 법정 소집영이 왔다.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고 법정에 섰다. 오빠 지훈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 취향 때문에 망가진 거죠. 그의 말에 지은은 이를 갈았다. 오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할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지훈은 미소 지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피고인 지은 씨의 조부, 고 김영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내 손녀 지은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하다. 가족이 그녀를 해치려 한다면 이는 나의 저주가 될 것이다. 지은의 눈물이 터졌다. 할아버지, 이미 지켜주셨구나. 유언장의 공개는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판사는 안경을 고치며 서류를 훑었고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위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대꾸했다. 공증인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사망 직전 작성하신 겁니다. 지은은 소아의 손을 꽉 쥐었다. 소아의 눈물은 지은의 어깨에 스며들었다. 봤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믿으셨어. 할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의 삶에 대한 증언이었다. 할아버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 소아와의 관계를, 그 사랑을. 지은아, 내가 소아라는 아이와 행복해 보이더라. 그 애는 내게 비디야. 장례식 전날 병상에서 하신 말씀. 지은은 그때 울었지만 가족에게는 숨겼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내 오빠는 잊어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셨다. 그날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모든 재산 부산의 한옥,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은행 예금 글 지은에게 넘기고 가족의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셨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은은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마약 혐의는 취하되었다. 증거 가방은 오빠 지훈의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고 CCTV는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훈은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미안해, 지은아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왜 나를 버렸어? 엄마, 그녀는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소아가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둘이야. 가족은 새로 만들면 돼.
그들은 할아버지의 한옥으로 갔다. 부산의 바다를 마주한 그 집은 할아버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마당에 핀 진달래, 부엌에 오래된 냄비. 지은은 할아버지의 방을 열고 서랍에서 편지를 찾았다. 지은아, 내 사랑을 축복해. 소아에게도 전해. 한국 사회는 아직 좁지만 사랑은 바다처럼 넓다의 편지의 끝에 할아버지의 프랑스 시집 한 권이 끼워져 있었다. 지은은 소아와 함께 그 시를 읽었다. 어무어 센즈 프란테러즈. 경계 없는 사랑. 부산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사 먹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소아가 할아버지 집에서 결혼식 올리자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은은 웃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뉴스에서 지훈의 재판 소식이 나왔다. 형제자매 간 대신 마약 누명 사건. 지은은 TV를 껐다. 오빠는 왜 그랬을까? 돈 때문만은 아니야? 지훈의 동기는 복잡했다. 그는 가족의 완벽함을 지키려 했다. 레즈비언 동생은 그 완벽함의 균열이었다. 유산을 빼앗아 지은을 정상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증오였다. 지은은 감옥에서 오빠를 만났다. 오빠,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모든 걸 주셨는지 알아? 오빠가 가족을 파괴했으니까.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소아와 지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한옥 마당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고 별을 보았다. 지은아, 나랑 평생 함께할래? 소아의 고백에 지은은 키스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한국의 여름,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용서해줄 수 있니?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의 눈물이 떨어졌다. 가족의 재건은 아직 멀었지만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지은과 소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할아버지의 바다. 부산의 추억을 담아. 카페는 한옥 스타일로 꾸몄고 메뉴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호떡과 녹차라떼가 있었다.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았다. 그 마약 누명 사건의 주인공분들 속삭임이 들려도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소아의 디자인 센스가 카페를 빛냈다. 벽에는 할아버지의 프랑스 사진이 걸렸고 테이블마다 작은 진달래 화병. 그들은 아침에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지었다. 지은아, 내가 없으면 나무살앗. 소아의 속삭임은 지은의 가슴을 녹였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시선 속에서 피어났다. 동네 아줌마들이 여자 둘이 라고 수군대도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재판이 끝나고 그는 석방되었다. 가명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로비를 한 모양. 어느 비 오는 날 지훈이 카페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지은은 소아의 손을 놓지 않고 대답했다. 오빠, 아직 준비 안 됐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의 유언. 그게 다야? 내가 잘못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지은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망쳤다고. 오빠가 나를 누명 씌운 게 망친 거지. 소아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 진정해. 오빠님도 후회하시나 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한테 시켰어. 내가 소아랑 사는 게 싫대. 체면 때문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또 배신인가? 그날 밤 지은은 소아를 안고 울었다. 왜 가족은 이렇게 독해? 한국의 효가 나를 죽이려 해?
소아는 지은을 달랬다. 우리 사랑이 더 강해. 할아버지가 증명하셨어. 그들은 카페를 닫고 남산 케이블카를 탔다. 야경 속에서 키스했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소아야, 나랑 결혼하자. 진짜로 지은의 말에 소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다. 좋아. 한국에서 레즈비언 웨딩, 우리가 처음이 될까? 결혼 준비는 설렘과 고난의 혼합이었다. 가족 초대. 어머니는 오지 마라고 했지만 지훈은 갈게라고 답했다. 지은은 복잡했다. 재건의 기회인가, 또 다른 함정인가. 법률상 한국의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사적인 의식을 계획했다. 할아버지의 한옥에서 친구들과 초대장에는 사랑의 바다로 라는 문구가 적혔다. 재판 후 지은은 책을 썼다. 누명 속의 사랑 자전적 에세이, 출판사 상사들이 도왔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은 나의 방패였죠. 소아는 그녀의 곁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만나자. 엄마가 변했어. 어머니와의 만남은 카페에서였다. 지은의 할아버지의 바.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접었다. 지은아.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눈은 피했다. 지은은 차를 따랐다. 엄마, 왜 오빠를 시켰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어머니는 울음을 삼켰다. 미안해. 이웃들 시선, 가족 체면. 내가 여자랑 사는 게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사랑은 체면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지? 나도. 이제 알겠어.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젊음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프랑스 가신 후 엄마는 혼자 서울에서 살았어. 그때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포기했어. 사회가 용납 안 하니까. 지은은 놀랐다. 엄마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소아랑 있는 걸 보니 무서웠어. 내가 나처럼 아프길. 그 고백은 지은의 마음을 풀었다. 어머니의 배신은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다. 엄마, 이제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가자. 결혼식에 어머니는 망설이다 안아주었다. 그래. 할아버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소아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결혼식 날, 부산 한옥은 꽃으로 장식되었다. 친구들, LGBT 커뮤니티, 그리고 지훈과 어머니가 왔다. 지훈은 미안해, 동생이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용서했다. 오빠,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의식은 간단했다. 소아가 지은의 손에 반지를 끼우며 영원히 내 곁에라고 맹세했다. 지은은 너와 함께라면 어떤 누명도 이겨라고 답했다. 불꽃놀이가 터지며 모두 박수를 쳤다.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책 출간 후 보수단체의 항의가 왔다. 동성애 선전, 피켓 시위. 지은은 두려웠지만 소아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변화를 만들 거야. 그들은 시위대 앞에서 손을 잡고 섰다. 한국의 겨울, 눈이 내리는 거리. 그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지은의 삶은 변했다. 책 강연 투어, TV 출연. 그녀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이야기했다. 가족의 누명은 나를 깨웠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은 나의 목소리가 됐죠. 소아는 그녀의 매니저처럼 따라다녔다. 밤이면 카페에서 서로를 안았다. 지은아, 피곤하지? 너 있으니까 괜찮아. 봄이 오자 어머니가 카페에 손님으로 왔다. 손님들한테 호떡 만들어줄까? 그녀의 미소에 지은은 웃었다. 지훈은 법률 자문을 해주며 속죄했다.
가족은 천천히 재건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또 누명이 소아가 키스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여름, 지은과 소아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할아버지의 프랑스처럼 자유로운 섬, 그들은 해변에서 맨발로 걸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좋을까? 소아의 장난에 지은은 웃었다. 입양. 우리도 할 수 있어. 한국의 법은 아직 멀었지만 꿈은 컸다. 제주에서 만난 LGBT 커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 덕에 용기 나요. 돌아와 카페는 더 번성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얻은 재산은 그들의 꿈을 키웠다. 지은은 두 번째 책을 썼다. 유언의 사랑 덤어니의 고백과 가족 재건 이야기. 출간 파티에서 어머니가 연설했다. 내 딸의 사랑이 나를 바꿨어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지훈은 뒤에서 지은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보수 정치인의 공격. 이런 가족이 한국을 망쳐. 국회 청문회 소집. 지은은 증언했다. 마약 누명은 가족의 증오였어요. 하지만 사랑이 이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그녀의 말은 전국에 퍼졌다.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 광화문,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소아는 지은의 손을 잡고 행진했다. 우리가 변화야. 청문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의 이야기가 촉매가 되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텐데 지은은 한강에서 중얼거렸다. 소아가 안았다. 이미 보고 계셔. 우리 행복을. 가을 축제, 추석. 지은의 집에 가족이 모였다. 한옥이 아닌 카페. 어머니가 송편을 빚고 지훈이 술을 따랐다. 올해는 다리박내 지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소아는 지은의 무릎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겨울이 다가오자 지은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입양. 소아와 함께 고아원 아이를. 할아버지의 사랑을 물려줄게. 소아의 눈물이 흘렀다. 최고의 엄마가 될 거야.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소아의 아이, 민준이가 태어났다. 입양 서류가 완료된 날, 그들은 한옥으로 갔다.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절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유언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지은의 손가락을 쥐었다. 소아가 웃었다. 우리 가족 완성됐어. 카페는 이제 체인으로 성장했다. 전국에 할아버지의 바다 지점이 생겼다. 각 지점에 LGBT 지원 코너. 지은의 책은 학교 교재가 되었다. 사랑교육의 일부로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통과. 지은과 소아는 첫 세대 커플로 등록했다. 결혼식 제의식, 광화문에서. 수천 명의 축하 속에.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손녀 같아 라고 했다. 지훈은 삼촌으로 변신, 법률 상담소 운영. 가족 배신 피해자 돕기, 지은의 용서가 그를 바꿨다. 할아버지의 기일, 지은은 바다에 편지를 띄웠다. 할아버지, 누명은 끝났어요. 사랑이 이겼어요. 파도가 답하듯 일렁였다. 소아와 민준이가 곁에. 영원히 함께. 한국의 봄, 벚꽃 아래. 지은은 소아의 손을 잡고 걸었다. 배신의 고통이 이 행복을 만들었어. 소아가 키스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처럼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그들은 웃었다.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사랑의 꽃.